네슬레가 유리병에 담은 인스턴트 커피 수요를 공략했다면 동서식품은 일상에서 자주 마시는 커피 믹스를 차세대 주력 제품으로 키웠습니다. 격차가 벌어진 계기 중 하나는 외환위기였습니다. 소비자가 커피값을 아끼면서 사무실에서 직접 타마시는 문화가 퍼진 것입니다. 같은 시기 정수기도 보급되면서 유리병 커피가 아닌 커피 믹스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게 됩니다. 시장이 커지기 전부터 커피 믹스 생산 설비를 갖춘 동서식품은 네슬레와 격차를 벌리며 시장 지위를 지켜냈습니다. 먼저 시장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승리한 것이 아닌데요. 시장을 예측하고 제품과 생산 기반을 빠르게 준비했기 때문에 격차를 벌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커피 습관은 끊임없이 바뀌었습니다. 다방에서 마시던 인스턴트 커피는 사무실의 커피 믹스로 옮겨갔고 이제는 커피 전문점과 캡슐 머신까지 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늘 동서식품이 있었습니다. 맥심으로 커피 믹스 시장을 장악한 뒤 칸으로 내놓으며 아메리카노 수요까지 흡수했습니다. 하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시장을 열면서 커피 왕좌를 지킨 겁니다. 동서식품은 어떻게 경쟁자의 도전을 막아내고 달라진 커피 문화를 성장 기회로 바꿨을까요? 오늘은 한 잔의 기준을 바꾸며 왕좌를 지켜낸 동서식품의 성장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카이브 읽어주는 기자 산업산부 유영진입니다. 해방 이후 커피가 대중에게 퍼진 배경에는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미군 보급품으로 들어온 인스턴트 커피가 시중에서 거래됐고 6.25 전쟁 이후에는 커피를 중심으로 커진 다방이 도심의 만남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1960년대 들어 커피는 대중적인 기호품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커피 수입을 제한하면서 시중 물량 상당수는 미군 보급품과 밀수품에 의존했습니다. 커지는 수요를 받쳐줄 국내 생산 기반도 없었습니다. 이 틈에서 1968년 동서식품이 출범했습니다. 1970년 미국 식품기업 제너럴푸즈와 커피 제조기술 도입 계약을 맺고 인천 부평공장에서 맥스웰하우스 레귤러, 그라인드 커피를 생산했습니다. 가정 판매용 인스턴트 커피 설비도 갖췄습니다. 외국산 완제품에 기대던 시장이 국내 생산체제로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커피 한 잔을 만들려면 커피와 설탕, 그리고 크리머를 따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람마다 넣는 양도 달라 맛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동서식품의 다음 과제는 분명했는데요. 누가 타도 같은 맛이 나는 커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크리머였습니다. 당시 다방에서 쓰던 연유와 액상 크리머는 보관기간이 짧고 운반도 까다로웠습니다. 커피와 함께 포장하려면 물에 잘 녹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분말 제품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동서식품은 식물성 분말 크리머 프리마를 개발했는데요. 프리마 개발로 보관과 운송이 쉬워지면서 커피를 한 봉지에 담을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제품으로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입자 크기와 무게가 다른 세 재료를 같은 비율로 담아야 했고 습기도 막아야 했습니다. 동서식품은 오랜 기간 생산 설비와 포장 공정을 손본 끝에 1976년 맥스웰하우스 커피 믹스를 출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커피, 설탕, 크리머를 한 봉지에 담은 제품이었습니다. 뜨거운 물만 있으면 사무실, 공사 현장, 등산로 등 장소 불문하고 누구나 같은 맛을 낼 수 있었는데요. 동서식품은 단순 커피를 넘어 한 잔의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커피 믹스가 간편함의 기준을 세웠다면 다음 승부처는 맛과 향이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은 인스턴트 커피에서도 품질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스턴트 커피는 커피 추출액을 뜨거운 공기 속에 미세한 물방울로 뿌려 수분을 빠르게 날리는 분무 건조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커피향이 손실되기 쉬웠습니다. 동서식품은 맛과 향을 더 살릴 수 있는 동결 건조 방식에 눈을 돌렸는데요. 커피 추출액을 얼린 뒤 진공 상태에서 얼음을 수증기로 바꿔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높은 열을 가하지 않아 커피 고유의 향을 보존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설비 투자가 많이 드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제너럴푸즈는 한국 시장에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동서식품은 품질을 중시하는 수요가 커질 것이라고 설득했고 1980년 맛과 향을 더한 동결 건조 커피 맥심이 탄생합니다. 1987년에는 맥심을 커피 믹스로 확장하며 스틱형 포장을 도입했습니다. 커피, 크리머, 설탕을 차례로 담아 끝부분을 누르면 단맛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89년에는 한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춘 맥심 모카골드를 선보였습니다. 맥스웰하우스가 인스턴트 커피의 국내 생산을 열었다면 맥심은 커피의 품질을 끌어올렸습니다. 주력 브랜드도 자연스럽게 맥스웰하우스에서 맥심으로 넘어갔습니다. 동서식품이 맥심을 키우던 사이 시장의 문도 열렸습니다. 정부가 1987년 커피 수입 규제를 풀면서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가 국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네슬레는 1989년 테이스터스 초이스를 선보였는데요. 고급 외국 브랜드의 이미지를 앞세워 1년 만에 인스턴트 커피 시장 점유율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네슬레가 유리병에 담은 인스턴트 커피 수요를 공략했다면 동서식품은 일상에서 자주 마시는 커피 믹스를 차세대 주력 제품으로 키웠습니다. 격차가 벌어진 계기 중 하나는 외환위기였습니다. 소비자가 커피값을 아끼면서 사무실에서 직접 타마시는 문화가 퍼진 것입니다. 같은 시기
당시 정수기도 보급되면서 유리병 커피가 아닌 커피믹스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게 됩니다. 시장이 커지기 전부터 커피믹스 생산 설비를 갖춘 동서식품은 네슬레와 격차를 벌리며 시장 지위를 지켜냈습니다. 먼저 시장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승리한 것이 아닌데요. 시장을 예측하고 제품과 생산 기반을 빠르게 준비했기 때문에 격차를 벌릴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스타벅스, 이디야, 커피빈 같은 커피 전문점이 들어오면서 아메리카노로 수요가 옮겨갔습니다. 소비자는 원도와 향, 그리고 로스팅으로 커피의 기준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믹스의 가격과 편리함은 여전히 강점이었는데요. 다만 시장의 무게중심은 이미 원두 커피로 기울었고 동서식품이 맞서야 할 상대도 커피 전문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동시에 커피 믹스 시장에서는 국내 유업체 남양유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남양유업은 2010년 프렌치 카페믹스를 출시하며 커피믹스 시장으로 진입했습니다. 당시 카제인 나트륨이라는 첨가물을 넣지 않고 무지방 우유를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카제인 나트륨은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을 물의 자해 녹도로 가공한 식품 첨가물입니다. 크리머의 지방과 물이 잘 섞이도록 돕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안전성이 인정된 성분이었지만 남양유업의 광고를 계기로 화학 첨가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번졌고 소비자들은 카제인 나트륨을 뺀 프렌치 카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대형마트 기준 프렌치 카페 점유율은 11%까지 올라오면서 네슬레를 밀어내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양유업의 광고는 카제인 나트륨을 기존 커피 믹스의 약점으로 부각하며 소비자의 인식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에 커피 전문점의 확산까지 맞물리면서 아메리카노를 찾는 수요도 커졌습니다. 동서식품은 남양유업의 도전을 막고 커피 전문점으로 향하는 소비자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동서식품은 우선 커피 전문점에 대응해 맥심 카누를 출시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방식으로 뽑은 커피액을 동결 건조한 파우더에 미세하게 간 원두를 더했습니다. 별도 추출 과정 없이 아메리카노에 가까운 맛과 향을 내도록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동서식품은 카누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라고 소개했는데요. 커피 전문점에서 마시던 아메리카노를 작은 스틱 하나에 옮겨 담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반응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출시 첫 해 3,800만 잔이 팔렸고 2016년에는 10억 잔을 넘어섰습니다. 카누는 인스턴트 원두커피라는 새 시장을 대중화하며 모카골드에 이은 간판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카누 출시는 동서식품에도 도전이었습니다. 카누가 성장할수록 주력 제품인 모카골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동서식품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아메리카노를 찾는 소비자를 카누로 붙잡았습니다. 또한 남양유업에 맞서기 위해 2012년 맥심 화이트 골드를 출시했습니다. 무지방 우유를 넣은 프리마를 사용해 남양유업이 꺼낸 우유라는 아이템을 맥심 제품군으로 흡수했습니다. 화이트 골드는 출시 한 달 만에 매출 100억 원을 넘겼고 첫 해 시장 점유율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모카 골드가 익숙한 맛을 지키고 화이트 골드가 부드러운 우유 맛을 맡았습니다. 동서식품은 두 전선에 새로운 제품으로 맞섰습니다. 카누로 아메리카노 수요를 붙잡았고 화이트 골드로 남양유업의 공세를 받아쳤습니다. 동서식품이 왕좌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달라지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한 데 있었습니다. 카누와 화이트 골드가 자리를 잡으면서 동서식품은 커피 믹스와 인스턴트 원두 커피 시장의 지배력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캡슐 커피 시장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네슬레가 네스프레소와 네스카페 돌체구스를 앞세워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동서식품은 2011년 타시모를 들여오며 캡슐 커피 시장에 도전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해외 업체가 머신과 캡슐을 만들고 동서식품은 국내 유통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타시모는 시장에 뿌리내리지 못했고 동서식품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시 기회가 열린 것은 코로나19 확산 이후였습니다. 팬데믹을 계기로 홈카페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캡슐 커피 수요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동서식품은 해외 브랜드를 들여오던 첫 도전과 달리 자체 브랜드인 카누를 앞세워 시장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2023년 출시한 카누 바리스타는 자체 머신과 전용 캡슐을 결합한 시스템입니다. 이번에는 제품의 설계부터 달랐습니다. 기존 캡슐 커피가 에스프레소를 중심으로 성장했다면 카누 바리스타는 한국 소비자가 즐겨 마시는 양 많은 아메리카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용 캡슐에 담은 원두량을 늘리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한 뒤 물이 따로 나오도록 머신을 설계했습니다. 한 잔의 양을 늘리면서도 커피의 맛과 향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체 머신만 고집하지도 않았는데요. 카누 바리스타 출시와 함께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을 내놨고 이후 돌체구스용 제품도 추가했습니다. 카누 머신을 보급하는 동시에 다른 머신을 사용하는 소비자까지 카누 고객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었습니다. 2026년 7월에는 우유 메뉴까지 만들 수 있는 프리미엄 머신 카누 바리스타 오아시스를 선보였습니다. 머신과 캡슐의 선택지를 넓히며 스틱 커피였던 카누를 홈카페 브랜드로 키우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머신 보급입니다. 캡슐 커피는 소비자가 어떤 머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캡슐의 반복 구매가 결정됩니다. 카누 머신을 선택할 이유를 만들고 이를 전용 캡슐 수요로 이어가야 합니다. 동서식품은 커피 믹스와 인스턴트 원두 커피에서 도전자를 막아내며 왕좌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캡슐 커피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후발주자입니다. 이제 관건은 맥심과 카누로 입증한 경쟁력을 캡슐 커피에서도 이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동서식품이 오랫동안 왕좌를 지킨 힘은 하나의 제품을 고집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소비자가 커피를 마시는 방식이 달라질 때마다 맥심과 카누를 통해 다음 시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승부처는 캡슐 커피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동서식품도 도전자입니다. 과연 또 한 번 대한민국 커피의 표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희 더벨도 동서식품이 써내려갈 다음 장을 지켜보겠습니다.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기업이나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아카이브는 여러분의 궁금증에서 시작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